안녕하세요. K옵스 유통지원센터 정문희 대표입니다. 우선 저는 홍천에서 홉을 가지고선 브랜딩을 하고 또 홉 지금은 유통과 제조, 홉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통합해서 이제 민간 입장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재배한 홉들을 유통을 하고요. 기업들이 홉을 가지고서 만든 제품들을 저희가 홍보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홉을 시작하게 된 건요, 먼저 저는 홍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귀촌한 지 11년 차가 됐는데, 사실 귀촌을 목적으로 했다가 어느 순간 귀농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 홉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일을 했던 것들이 관광업이에요. 그래서 여행사를 했었고, 또 뭐 옛날에 과거에 이제 가이드일도 해봤었고, 그러니까 여행 계통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이 마을에 처음에 들어와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블루마운틴과 굉장히 흡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여기를 레게 마을, 자메이카 마을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레게 하는 음악하는 아티스트라고 또 많이 가깝게 지내고 해서 이 마을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들어왔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동네 분들의 좀 반발이 있었죠. 왜 네가 뭔데 우리 마을을 마음대로 레게 마을로 만들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티스트라고 막 공연을 하고 축제하고 밤새 파티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절대 못하게 이제 막 하면서 이런저런 마을 분들하고 부딪혔었죠. 거기다 젊은,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올해 41인데 그 당시 30살이었거든요. 들어와서 마을 분들하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하루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대체 내가 여기 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농사를 지어라. 저희 마을이 이제 관광업도 있긴 하지만 주소득이 농업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지역 사람들과 가깝게 친해질 수 있다. 너가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무턱대고 농사를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놈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홍천에서 과거에 어떤 농업들이 성업을 했었나, 이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작물들이 잘 될 것인가, 이제 작물들에 대해서 좀 시장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다가 홍천에서 과거에 홉을 재배했던 역사를 봤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10여 년 전에 수제 맥주 시장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전 세계 수제 맥주 시장들도 계속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중에 이 맥주 시장이 터지겠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양조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맥주에 들어가는 농업은 다시 할 수 있겠다. 부활시킬 수 있겠다. 과거에 홍천군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홉에 일단은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였는데, 맥주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의 술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맥주를 먹다가 친구랑 갑자기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야, 너 그러지 말고 홉이나 한번 키워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홉 시장을 더 공부하게 됐죠. 안 그래도 옛날에 홍천에서 홉을 키웠었더라. 그 종자를 찾아서 키워 해서 이제 홉을 막 찾으러 댕겼죠. 네, 이미 한 20여 년 전쯤에 끝났던 농업이다 보니까 이 종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군청에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도 가보고, 저희 지역에 또 종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종자원도 가보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 종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동네 분하고 체육대회 때 만났는데, 체육대회에서 이런 얘기 하다가 혹시 맥주에 들어가는 홉이라고 아십니까? 했더니 왠지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묘 옆에서 봤다. 2뿌리인가 3뿌리인가 봤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3뿌리가 현재 9농가에 공급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저희가 종자 번식을 해가지고 종자를 이렇게 넓혀놓은 상황인 거죠. K홉이라는 거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K홉을 붙였을 때 원래는 홍천홉이라는 걸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특허청에서 지명은 고유명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국의 홉을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팔고 싶은데, 제가 태국에서 사업으로 5년을 넘게 했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 더운 나라 지방이라서 일단 홉 재배가 불가능하거든요. 전량 다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홉을 재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정도인데, 한국산 홉이 잘 커지면
충분히 동남아에도 수출할 수 있겠다. 또 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홉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K-팝 할 때 그 K를 붙여가지고 K-홉이라고 이제 브랜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K-홉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 설렘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처음에 제가 이 홉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우리 홍천군이 갖고 나가려면 최소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 같은 일개 개인이 1,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기술자들이 붙어줘야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매달려야지 가능한 사업인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저희 면장님이셨던 면장님이 제가 이제 5억짜리 공모사업,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5억짜리 공모사업에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10억짜리를 또 넣었는데 10억짜리 공모사업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면장님하고 이제 같이 서류를 썼었는데, 이 떨어진 서류가 우연찮게 군청의 이제 기획감사실이라는 곳에서 제 서류를 받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떨어졌죠 하면서 홍천군 신활력 사업, 지금 이 영상 자체도 이제 홍천군 신활력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홍천군 신활력 사업이라는 이 신활력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70억짜리다. 근데 이게 어떤 마을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홍천군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70억 사업의 서류를 같이 쓰고, 또 서류 쓸 때 저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홍천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서류 쓰는 전문 업체랑 같이 머리를 짜내서 70억 사업에 1차가 붙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봐가지고 2차 붙고 3차 때까지 붙어서 결국 홍천군에 이제 70억 사업을 가져오게 됐죠. 이때가 제가 홍천에서 가장 설레었고 가장 기대감이 크고 가장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뭐 당연하겠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과거에 했었던 농업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거 우리 다 해봤던 거야. 망했어. 망한 걸 네가 왜 할라 그래. 이 인식을 바꾸는데 정말로 3년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고, 정말 99명을 만나면 다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유일하게 가능성 있다. 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혼자 랜턴 켜고 찾아가는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활력 사업 70억이 붙어주고 또 군비들이 붙어주고 하면서 사업들의 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붙으면서도 사실 농가들 설득해야죠. 홍천군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기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그려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희가 그렸던 그림들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쉽지는 않긴 합니다. 이 지자체 사업들이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한계나 도전은 지금도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희 같이 이제 농업하고 협업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예요. 이거 나나 농가가 포기하는 순간 이 사업은 그냥 증발한다. 사라질 것이다. 정말로 매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수익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제가 계속 제 돈 투자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이었으면 사실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낼 수 있는데 지자체랑 협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승인이 또 농림부 기관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 올라가면 또 새로운 계단이 또 생기고, 또 올라가면 또 스텝이 끊임없이 계속 스텝이 생겨요. 정말 차트처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늘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홉재배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요, 우선은 과거에 했던 농업 방식을 벗어나야 됐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했던 농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20년 이후에 이 기술이 전혀 개발이 안 됐잖아요. 이걸 저희 사업단에서 하나하나씩 매뉴얼을 다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치는 시기, 종묘가 올라오는 꽃이 피는 시기, 수확할 때의 시기, 이게 계속 오차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과거 했던 방식대로 해서 안 되는 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기계화 농업이 돼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해보자니 과거에 손으로 했던 방식에서 기계가 들어오니까 또 안 맞고, 그럼 기계에 맞춰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매뉴얼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 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무래도 병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병이 갑자기 나 병 들어요 하고 오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병이 한 번에 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잡아내는 게 특히나 저희는 지금 GAP 인증부터 해갖고 유기농 친환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인데 와, 이 유기농 약제에 대한 매뉴얼은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약을 정말 많이 쳤거든요. 근데 과거 방식대로 가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홉이 유기농일 경우에 일반 약을 친 홉보다 가격을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가 매뉴얼을 잡을 때 유기농으로 잡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훨씬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작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밖에 시도를 못 하니까 지금 신한력 사업이 5년이 됐지만 5년 동안 여전히 매뉴얼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 데서 정말 한계점을 계속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날씨나 환경적인 요인은 홉 재배하기에는 저희 홍천군이 정말 제격이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위도 경도를 이렇게 보면 홉을 재배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밑에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지방에서도 돼요. 다른 데서도 되고 홍천 외의 지역도 되는데 홍천군이 정말 장점은 일단 강원도이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또 영하에서 생명들이 추운 데서 더 악착같이 잘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좋은 품질의 홉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키우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병이 확 와버리는 여기서 이제 좌절감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경우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죠. 진짜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은요, 사실은 작물이 죽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업비가 이제 70억이라는 사업이 생겼잖아요. 이 70억이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다른 홉과 전혀 연관이 없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꾸 치고 들어와요. 이 예산을 가지고선 다른 걸 해보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뭔가 이 사업에 뭔가 꼭지를 계속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민간 기득권자들도 그런데 이 사업 내부에 있는 또 공무원들도 또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거를 5년을 넘게 겪었죠. 아마 이거는 지자체 사업을 해보신 분들, 정부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가장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됩시다,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계속 외부 세력들이 막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었죠. 개업 사업을 통해서 가장 뿌듯한 건요, 일단 저는 하고자 하는 농가분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가장 뿌듯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슬로건이 홍천군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도시민들한테 홍천군 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 했을 때요, 맨 처음에 1번이 그 대명 리조트 비발디 파크였고요, 2위가 11사단이었어요. 그리고 3위가 자연이었거든요. 그 말은 홍천 했을 때 전혀 어떤 홍천과 연관되어 있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천 했을 때 사람들이 맥주, 홉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홍천만의 뭔가 특징 있는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농가분들이 처음에 안 돼, 그거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던 거야, 망한 거야 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의 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농가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홉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맥주의 원료로만 썼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맥주의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가능성을 봤던 게 수면이었어요. 이 홉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잔토유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잔토유몰이라는 성분은 홉밖에 없어요. 이 잔토유몰이 숙면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했을 때
길게 자는 것과 깊이 자는 것이 있는데 잔토유물은 이 두 가지를 다 재울 수 있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성분이다 보니까 이미 선진국과 호흡을 키우고 있는 재배하는 국가에서는 뭐 수면 유도제라든지 수면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수면 이제 불면증 쪽으로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호흡을 나눠줬을 때, 그리고 수면 캔디를 만들어 봤어요. 아직은 이제 의학 외품이다 보니까 식품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주변에 잠을 못 자는 분들한테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와, 이거 먹으니까 진짜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이 정말로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느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